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2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번 화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해서 녹음 상태가 좀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곧 추석인데 추석 준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아마 29년 만에 네. 추석 차례상을 안 차려도 돼서 아, 그래요? 예,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어깨에 힘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아버님도 오지 마시라 그랬고 예. 이제 뭐 동생들 다 이제 이번에는 건너뛴다. 그래요. 나도 이번에 명절 때 고향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 코로나 핑계도 좀 대고 뭐 또 둘째가 고3이니까 고3 핑계도 좀 대고 먼저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처음으로 지방을 가지 않고 명절에 이렇게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 학교에 가니까 프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예.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그죠? 예. 맞아요. 좀 걱정이에요. 이번 그죠? 그동안 뭐 열심히 해도 확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명절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뭐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은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거나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엄대장님 어떠세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을 꿈꿨죠? 뭐 20대, 30대에 넘어가는 순간마다 네.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나름 꿈꿨던 성공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이 정도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예전에는 기준이 그 뭐 물질적이나 사회적 위치나 꽤 높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기준이 자꾸 하향 조정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어때요? 그냥 애들 잘 커줬고 자기 목 잘하고 그다음에 뭐 뒤돌아보니까 그냥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잘 온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지배적입니다. 그러시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셨네. 그죠? 예. 자유인님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 그나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 근데 성공의 기준이 다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릴 텐데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수준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환경이 뒷받침돼주는 환경이 유지되는 것, 뭐 이런 정도를 꿈꾸고는 있죠. 그러면 자유인님은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 아니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고민을 안 해야 되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누구나 뭐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 그죠? 한때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좀 많이 경험하길 바라죠. 그죠? 가령 지금 이제 수능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고등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길 바랄 것이고 그죠? 직장인이라면 빨리 승진하길 기대를 하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과 사랑에 성공하길 원할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대박 나길 바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결혼 생활이나 건강 관리, 노후 생활에도 성공하길 기대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희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예.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성공에 이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나 성공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법칙이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변수는 뭘까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해야 성공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예컨대 사랑의 법칙 이러면 이러저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언제나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연인끼리 요것만 지키면 반드시 사랑에 성공한다라는 법칙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애 달인 대장님. 예. 모든 사람에게 예. 그 뭐 커플마다 더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사랑의 법칙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 법칙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보편적인 법칙 이런 것들은 흔치 않습니다. 사랑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간혹 주변에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100%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사랑의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인 이성복이 그랬잖아요. 방법을 가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엄청난 여성 편력을 자랑했던 뭐 돈주왕이나 카사노바도 모든 여성에게 성공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간혹 막 그런 성공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책을 보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얘기해도 다 통하는, 가령 목표를 가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다 통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결국엔 개별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법칙 이것도 사실 없어요. 사람마다 이성에게 끌리는 지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다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법칙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법칙에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면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대부분이란 말은 모든 경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성공의 법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성공의 법칙은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입니다. 혹시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네.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이죠. 하지만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 총균쇠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총균쇠 왜 다들 읽어보진 않아도 집에 한 권씩 있죠? 예. 그죠? 어쨌든 다이아몬드 교수는 톨스토이의 명저인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는 문장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가정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 있어야 되죠. 그죠? 또 배우자하고 성격이나 궁합도 잘 맞아야 됩니다. 또 집안의 배우자 말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죠. 또 가족 전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안 되죠. 또 자식도 말썽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해지기는 어렵고 네. 각자의 이유로 불행해지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쵸. 하나만 부족해도 네. 그건 뭐 전혀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 중에 나머지 아무리 100점이어도 단 한 가지만 불행해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좀 이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요소는 모두 훌륭한데 그 단 한 가지가 미흡하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은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부족한 요소 때문에 불행에 빠진다라는 논리입니다. 필요한 뭐 모든 거라도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는 게 좀 그동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205, 701로 뭐 문 열면 다 똑같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5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부부 네. 사이가 안 좋고 돈 잘 버는 701호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성공에 대해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잘난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뭔가의 결함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가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성공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야만 나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가지 요소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령 잘 사는 집안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을 하면 부모가 스펙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문대 출신의 직장인이 승진을 빨리 하면 동문 선배가 뒤를 봐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의 성공 법칙은 그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공이라도 그것에 이르기까지는 단 하나의 원인만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고 모두 명문대에 진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명문대 출신이라고 모두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 지시하듯이 어떤 중요한 일이 성공을 거두려면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어제 밤새고 시험 봤잖아요, 오전에. 그렇죠. 마음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네. 시험에 비유하면 과락 없이 모든 과목을 좀 골고루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네. 지금 엄대장님이 졸업시험을 보셨는데 한 개라도 꽈락이 되면 졸업이 안 되죠. 그죠? 내년에 봐야 되죠. 봐야죠. 어쨌든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성공의 법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성공을 단 한 가지 요소로 연결시키는 간단한 설명을 선호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의 성공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획득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성공의 법칙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성공에 이르는 법칙은 없다.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그런데 뭐 절대적이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공 법칙이 있기도 한데 두 번째 알려드릴 성공 법칙이 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은 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법칙입니다. 명칭은 뭐냐? 기우제의 법칙입니다. 기우제의 법칙은 인디언 부족들이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에서 유래한 방법인데요. 들어보셨겠지만 인디언들은 기우제만 지내면, 가뭄이 들어도 기우제만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죠? 인디언 부족에서는 기우제만 지내면 100%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우제의 법칙의 성공 비결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하면 언젠가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기우제의 법칙과 비슷한 주장을 한 사상가가 있는데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가 책에서 한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천리마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 없고 분한 말도 10배의 시간과 힘을 들여 수레를 끌면 천리마를 따를 수 있다. 공이 이룩되는 것은 중단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칼로 자르다 중단하면 썩은 나무라도 자를 수 없지만 중단하지 않으면 쇠나 돌이라도 자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자도 성공의 비결이 중단하지 않는 지속성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에 따르면 칼로 돌멩이를 자르는 때에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단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의 재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기우제처럼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다고 해갖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된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끈기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 하는 일이 어쨌든 자기 본성하고도 좀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을 성공을 바라고 끝까지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도 자기 본성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이런 성공의 법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끈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결국 성공의 법칙은 어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건 뛰어난 능력도 타고난 자질도 시기에 맞는 행운도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 지구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위대한 성공이나 큰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이 점을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누구 못지않게 자기 개발서도 좀 많이 읽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우제의 법칙처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목표점에 도달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죠? 출근길 인문학도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 때까지. 날 때까지 끝까지 하면 되는데 만 회 정도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흔히 이제 젊을 때는 그래도 좀 큰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신입사원 뭐 대리 시절에는 뭐 이러다가 내가 임원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생각은 애초에 접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게 더 보편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뭐 부자의 기준도 너무 한 가지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후제의 법칙만 믿고 애초에 자기랑 잘 맞지도 않은 방향, 목표를 설정해 놓고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본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목표 지점을 좀 바꾸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기후제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님부터 할까요? 네, 뭐 부자의 기준도 여러 가지디, 성공의 기준도 여러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 각자가 열심히 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막연하거나 어떤 허황된 이런 어떤 성공의 기준이 아닌 여건에 맞게 좀 때로는 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설픈 자유인님 강의하실 때 강의 원고에 써 있더라고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잘 갖고 가는 것도 성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네, 저는 그래서 자기만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공만 있다. 네, 좋네요. 절대적인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공만이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그 결과 성공에 쉽게 이를 수 있는 지름길, 다시 말해 성공의 법칙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공에 이르는 보편적인 법칙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과 기후제의 법칙을 새겨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에 따르면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후제의 법칙에 따르면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결국 성공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도 타고난 자질도 시기에 맞는 행운도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 지구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